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2380이라는 자리대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 라인대를 우선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가 됩니다. 사실 그 라인대를 넘어가려면 매물이 워낙에 두꺼운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의 증가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런다. 우선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 사이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로 이제 뭐 추가 협상 부양책에 대해서 중단을 한다 이 부분이 미증시 하락으로 연결되었는가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 좋은 쪽도 될 수도 있고 나쁜 쪽이 될 수도 있는 어느 정도 반반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장중에 이제 보합권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전날과 거의 비슷한 10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2,380에서 2,400이라는 주요 매물대를 넘어가려면은 최소 12조에서 13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가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정도 소폭의 매수를 이어간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도 역시 소폭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수급적인 부분에서 강한 매수나 매도가 나타나지 못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315에서 317.5포인트 이 라인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자리인데 그 라인대를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 이제 3,000계약 정도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누적 순매도는 이제 만계약이 넘어갔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누적 포지션은 오히려 이제 만기 이후로 제일 많은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 롤업했던 물량을 감안한다면은 롤업 물량의 절반 정도 가까이를 이제 매도를 축소했다, 매수를 축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시스는 이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코스닥도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이 소폭 축소가 되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거래대금이 10조 8천억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소폭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중국 증시는 뭐 이번 주 8일까지는 휴장이다. 뭐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로 이제 협상을 중단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0.5에서 0.7%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그때 대규모 부양책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선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증시가 상승해서 순간 급락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57에서 1.34%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앞전부터 미 하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금지 법안 이 부분을 마련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권고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외로 미국의 기술주들의 약세가 현재 미선물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역시 하락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항공, 금융, 산업재, 반도체 같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관련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방어주 섹터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다음에 변동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25에서 30이라는 자리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인다 하는데 오후장 마감 무렵에 이제 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는 오히려 높게 상승이 돼서 29.48로 마감이 되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전에가 40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빠졌다가 다시금 40불이라는 선을 올라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증시를 볼 때 변동성이 다시금 좀 나타났다 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냐 안전자산 선호냐 이 부분이 있는데 뭐 금이라든지 다른 안전자산 같은 경우가 강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93.75 올라왔고요. 근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전에 1160원에 깼던 부분에서 다시금 1165원 근처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앞전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11,300선 전후가 들었다. 이 라인대를 이제 올라탔다가 어제 장중에도 이 가격대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로 인해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면 다시금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11,08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게 우선은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다시금 무게를 실어주느냐 이 차이가 될 텐데 우선은 이제 미증시 자체가 추석 연휴라든지 최근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전에는 빅테크 중심으로만 기술주가 움직였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바이든에 따른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현재 시장에서 이제 뭐 오늘 부양책에 대한 실패가 앞으로 합의가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악재로 작용하긴 했는데 나중에 바이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다음 S&P 지수 마찬가지죠. S&P 지수도 이제 상단 자리대 이 라인대 올라탔다가 강세 띄우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역회된 숏 패턴을 다시금 만들려면 중간 마디 자리를 지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될 것이고요.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위쪽으로 열어주느냐 이 부분이 또 역시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중요 라인대를 넘어갔다가 다시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중간 마디에서 지지만 확인하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의 구성 자체가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다가 드러난다. 그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전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약 1.25% 정도 하락을 했다 되죠. 그래서 미증시보다는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된다 그런다. 중요한 거는 이제 상단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연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장이 열리고 시장에서 바이든에 대한 어느 정도 선호도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됐다. 신흥국의 상대적인 강세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될 것이고 지지 자체는 이제 중간 마디 이상에서 현재는 추세라인 때까지 다 살려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역시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는 약간 시장에서 그동안의 강세를 띄었던 쪽과 약세를 띄었던 쪽이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금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나타났던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쪽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그동안 반등이 약했던 쪽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볼 때는 지수는 이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는데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이 제약 업종이 가장 강한 시세를 나타내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인터넷 쪽에서가 역시 강세 띄고 2차 전지 이쪽 시도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또 CJ 제재단 같은 음식료 업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언택트가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 된 거고요. 그 외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 외적인 산업재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 대금의 증가란 부분이 필요한데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때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실제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를 했느냐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 부분이 보유 유무를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징 업종 하나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제약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고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신풍제약도 다시금 강세에 띄었었고 그 외적으로 일부 제약주들이 강세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되죠. 그 제약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앞전에 7월달과 8월달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에서 내려올 때 이 하락을 많이 나타낸 것이 결과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세트리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가 결국 제약업종 지수를 끌고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10월 달에 중요한 것이 미 대선이란 부분과 그리고 어닝 시즌 이 부분인데
제약업종은 사실 실적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성장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런 쪽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중도 역시 가장 높은 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앞전에 추석 연휴 전에 조정을 받았다. 조정 역시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지를 받은 자리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박스권의 하단 자리와 그리고 앞전 4월 때부터 올라왔었던 상승 추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위로 가는 데 있어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호재가 나오거나 그런 과정이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구간대가 현재 매물이 거의 전체 시장에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50% 이상의 매물이 이 구간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기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강한 호재성 재료가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반등이 추가로 나온다 했으면 중간 마디 정도의 반등이 가능하다는데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어제 강하게 실리지는 못했다 되죠.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 반등의 시도 정도를 했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나중에 중간 마디대를 올라타서 회복하느냐 아니면 추세 라인대를 깨느냐 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 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 반등의 영역 정도로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LG화학,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 주로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 됩니다. 그러면 웰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분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떨어졌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가 되는데 이제 간신 종목에서 인터넷과 2차 전지에서도 대형만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쪽은 IT와 자동차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배터리 관련된 LG화학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은 실적 역시 개선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앞전에 기존 주도주, 언택트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실적 개선주도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형 쪽에서만 우선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샀다가 된 쪽은 결국 그런 쪽에서 주로 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 쪽에 CJ 두산 프로스 이건 뭐 대주주 블록들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자동차가 매도가 나왔고 CJ는 역시 매도가 강했고요. 신한지주는 거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이어진다 되겠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소재 쪽에서도 요 근래 들어서 상승이 컸던 만큼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 역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인터넷 관련 사는 모습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과 포스코 같은 소재 쪽 경기 관련해서 매수 아직까지 이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역시 동반 매수 들어섰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관점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도로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하이닉스 요 근래 들어서 기간에서 매도세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인데 프로그램 매도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되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쪽 매도를 했고 그 외로도 매도가 있긴 했었지만 규모 자체는 작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어제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나눠지는 종목별 양극화가 이어진다 된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실적에 대해서가 가장 무게가 많이 실린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인데 이제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연휴 전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만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만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삼성전자가 워낙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조 초반 정도 된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호실적, 그러니까 앞전보다는 실적 전망 자체가 많이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그 호실적이 나타난 배경이 뭐냐 이 부분인데 반도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좋다 이게 아닌데 디스플레이 쪽과 가전 쪽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가전 쪽에서가 삼성전자 실적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향후 전망 이 부분이
좋아질 거냐 여기 따라서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만기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지수를 상승을 제한시키거나 또는 버티거나 이런 과정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만들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의 중간 마디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가 되는데 만약 이제 중요 가격대가 58,000원 전후가 되는데 1차가 58,000원 하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57,000원대 초반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상단 자리가 63,300원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인데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 역시 매물이 없는 구간에 들어온다고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삼성전자가 연중 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방향 자체를 어느 쪽으로 만들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옵션 포지션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옵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옵션인데 왜 그러냐면 어제 마감이 이제 312.5에서 315 사이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우선 풋 쪽을 보게 되면 풋에서는 외국인들이 310에 대해서는 매수, 12에 대해서는 매도, 315에 대해서는 매수 이렇게 잡아놨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구간이 다 중립입니다. 그럼 풋에서는 새로운 포지션이 없다는 거고 추가적인 하락 쪽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콜에서가 문제인데 콜도 마찬가지인데 콜 같은 경우도 310선까지는 매수가 68억, 그 다음에 312.5가 56억 매도, 315가 36억 매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기를 앞두고 옵션 포지션 자체 규모가 크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에요? 무난한 만기다라고 할 경우는 310에서 315포인트 이 사이가 무난한 만기가 되는 거고 어제까지도 315라는 자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 매수 콜에서 36억, 풋에서 26억 양매수를 잡아놨다. 무슨 얘기냐면 315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방향이 위쪽에 무게가 실린다면 위로 최대한 올린다는 얘기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315에서 밑으로 떨군다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미증시가 하락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312.5라는 자리가 양매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럼 내일까지 31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마감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내일 만기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다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눈치 싸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피 200 지수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지금 가장 매물이 많은 자리가 312.4에서 317.5 이 자리가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수로 볼 때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준할 대형 지수를 기준할 때가 2% 정도가 가장 어려운 상태고 그 2%를 넘어가게 되면은 위가 크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312에서 317.5 이 사이대를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래 대금이 증가가 나오면서 넘어간다면 빨리 소화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한 차례 정도 쌍바닥을 잠깐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이번 만기 때까지 이 윗자리를 넘어가는 과정이 안 나온다면 그 이유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략을 보도록 하죠. 10월달 핵심은 똑같습니다. 미 대선과 어닝.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MSCI 코리안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부분이 뭐냐면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IT와 자동차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내 밸류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IT와 자동차인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다라고 했을 경우 삼성전자가 만약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면 그 이후에 발표하는 기업들도 기대치만큼 선반된 쪽은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강세를 더 이어간다가 되면 그때는 국내 증시의 국내 증시에서 기업들 실적이 좋은 쪽에 발표에 추가 상승이 가능해진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 대선에 관해서는 여전히 바이든과 민주당 이쪽에 대한 승리가 여전히 기대가 되는 쪽인데 여전히 이쪽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친환경이라든지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 민감 가치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추가 부양책을 중단한다 합의 자체를 안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적으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질 만큼 미증시에서의 변동성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지금 부양책 갖고 논의가 되고 기대치를 형성시켰다가 실망감을 만들었다가 이게 계속해서 한 달 이상 반복이 되었습니다. 11월 3일 대선 승리하기 전까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선 미증시의 악재를 받았다가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이 10월달 경제지표, 그러니까 11월달에 발표되는 10월달 경제지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가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올 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부양책을 안 한다는 부분이 한번 시장에서 영향을 단기적으로 주고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 기대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오늘은 악재로 인식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악재성 재료가 나올 것이 없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혼조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어느 시즌은 이제 뭐 삼성전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기업들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역시 내일 가장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2380포인트 전후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의 증가라든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 나왔는데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줘서 삼성전자 끌고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주 2380이라는 자리 때는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될 거고 하단 자리는 2310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가격이 2330에서 50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변동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업종이라든지 이 전망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월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트럼프가 역시 또 변동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 미 월가에서도 이제 미 증시가 트럼프 재선 기간 동안에 임기 동안에는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되게 나는데 너무나 언제 튈지 모르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큰데 미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받기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